안녕하세요. 템베거TV입니다. 금일은 9월 15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다음 주에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이제 어제 코스피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어제 또 미증시에 영향도 있었고 오늘 같이 이제 1%대 추가 상승을 하면서 2600선을 좀 탈환을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코스닥은 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99, 이제 150이 이제 1400 이하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가 넘는 매도세를 좀 보였고 그 물량은 이제 기관들이 다 받았고요.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한 물량을 개인들이 좀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보면은 어쨌든 좀 상승 추세를 좀 타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차트를 좀 보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이평선들이 모두 이제 요 자리에서 밀집을 해 있습니다. 밀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여기서 횡보를 한다거나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벌어지고 지금 밀집을 하는 구간인데 이 자리에서 어쨌든 정고점 2668 요 라인을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기는 하죠. 어쨌든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2차전 지수도 요즘에 좀 하락세를 겪다 보니 뭐 추세 전환까지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저점을 더 121선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박스권 횡보 구간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뭐 인버스 ETF도 나오고 지금 뭐 연일 시장에서는 그닥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에코프로랑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에서 아마 10%가 넘게 차지할 거예요. 비중 자체가. 그 중에서 이제 프로를 보자면 일단은 100만 원이 깨진 이후에도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요 라인에서 어쨌든 지금 힘없이 9월 달 들어서 좀 힘없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어쨌든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아요. 상승할 때보다 거래량이 크게 많이 터지지 않은 거는 크게 악재라고는 안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예전만큼의 탄력은 좀 많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게 분봉이라고 보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힘있게 말아 올렸는데 요즘에는 올라가더라도 이제 주저앉죠. 반대로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코스닥이라든지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을 좀 잃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대장주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가에서 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됐건 하이닉스가 됐건 고점 하나 뚫으면은 아마 코스피도 아까 2668 요 선을 한번 도전을 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코스닥은 조금 분위기가 흐림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맑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주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전일 미 증시에서 이제 ARM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뭐 25%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뭐 3대 지수가 다 오르긴 했어요. 다우, 나스닥, S&P 다 오르긴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상장에 큰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올라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았다.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국내 증시에서는 뭐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스닥 상장 그 ARM이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좀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확정이 됐던 문제가 이제 되다 보니 어쨌든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안주들이 조금 난리를 쳤어요. 이제 뉴스가 나왔죠. 미국 상무부 이제 부장관이 다음 주에 이제 방한을 하는데 이제 미국 기업 15개 업체를 이제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신흥 기술 분야에서 교류가 상당히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뭐 일단은 주식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니까 와서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온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대감에 이제 보안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시큐레터 이제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긴 한데 상한가까지는 못 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유통 주식수 이상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상승 흐름 탄력을 좀 받았다. 시간에도 좀 이제 상한가를 못 갔으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통 주식수가 430만 주인데 오늘 510만 주 100% 이상 회전을 시키면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센즈랩 얘네들도 신규 상장주죠.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뭐 양자에도 엮여 있는 엑스게이트도 12%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CQ센, 그다음에 뭐 드림 시큐리티 또 뭐가 있을까요? 모니터랩까지. 보안주들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센즈랩이나 모니터랩이나 지금 상장한 이후에 바닥을 기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그 거래량들 보이시죠? 매집봉들 지금 자리는 잘 잡고 있어요. 이평선을 잘 모아놨고 얘 같은 경우도 내일 쏘게 되면 일단은 1차 12,000원까지 가는 거고 2차 14,000원 그 다음에는 뭐 전고점 뚫으러 가는 거죠. 자리는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안주들이 오늘 한바탕 좀 움직임이 있는 하루였다. 그리고 뭐 AI 농기계라고 써놨는데 이제 대동그룹이죠. 대동기어가 이제 상한가. 최근에 좀 많이 꿈틀거렸던 그 다음에 대동금속까지도 급등 흐름을 보이는 하루였다. 라고 일단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주들이 조금 안 좋기는 해요. 뭐 유진 로봇은 좋은데 유진 로봇은 자리 잘 만들어놨는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오늘 8%대가 좀 빠졌고 그 다음에 뭐 뷰노 이제 AI 의료 뷰노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 조금 조정을 보이는 건지 일단은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들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거는 아니지만 뭐 노닛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 그죠? 로봇주, AI 의료 뭐 이쪽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들도 있고 테마가 요즘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정도까지 특징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탑3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들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댓글로 이제 링크를 달아 놓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매일매일 관심주를 언급해 드리니까 추천주라기보다는 관심주예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 뭐 예전처럼 뭐 맥신 뭐 이런 그 테마주들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대응이 아니라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시라고 관심 종목이 넣고 왜 그런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주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알맥입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바닥을 좀 잘 잡고 있어서 자꾸 눈에 띄어요. 알맥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공모가가 5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좀 시장에서 핫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상장을 하고 단숨에 18만 원까지 찍고 종가는 뭐 거의 뭐 10만 원 더블 공모가 대비 100%에서 마감을 짓고 살짝 오르다가 주구장창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어쨌든 공모가를 이탈 없이 7만 원대에서 바닥을 잘 잡았어요.
잘 잡았고, 뭐 이평선들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뭐 상장한 지 이제 2달 정도밖에 채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7만원, 8만원 요 사이에서 어쨌든 바닥을 좀 단단하게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들도 크게 많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들면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눌림목이 나왔죠. 뭐 이탈 없이, 중요 라인 이탈 없이 거래 없는 음봉으로 그 눌림목 구간이 나왔는데, 눌림목 내일이랑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랑 화요일 이틀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중요합니다. 요 라인을 깨지면은 요거는 이제 다시 저점 확인하러 가는 거고, 월요일이나 월요일날 하루 더 쉴 수는 있어요. 대신에 75,000원 정도는 버텨줘야 된다, 종가상. 그리고 화요일 안에 8만원, 9만원까지는 좀 쏴줘야 됩니다. 거래량 한 50만 주를 만들더라도. 이거는 패턴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 화요일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75,000원 이탈 없이 화요일까지, 늦어도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9만 원은 좀 가주는 그림이 좀 나와야 된다. 여기 한번 걸리더라도 9만 원을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은 좀 나와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니면은 뭐 다시 7만 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수급은 크게 뭐 별다르게 볼 건 없어요. 거래량이 워낙 원체 없는 놈이라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그나마 기관들이 상장하고 원래는 뭐 내리파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내리팔지는 않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고,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 예전부터 유명했던 종목이긴 하죠. 차바이오텍인데,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9월 며칠이에요, 이날이? 9월 11일 날 고점을 돌파하는 이때 보시면은, 이때 딱 쌍봉이었습니다. 쌍봉을 인정하느냐, 여기서 떨어지느냐, 뚫고 가느냐. 근데 이제 뭐 물론 이렇게 12,000원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했어요. 한 17,000원, 17,5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쏘면은 몰라도, 하지만 차바이오텍은 해냈죠. 그 다음날 이제 거의 24%, 27%까지도 갔다가 거래량을 900만 주를 터뜨려 버립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어쨌든 요거는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1차 마지막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1차적으로는 이제 한 절반 정도, 한 25,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들이 좀 줄어들면서 크게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종가상 25,000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중에는 뭐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종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지켜주면서 이제 이런 이평선들이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는 흐름일지, 아니면은 간다고 한다면, 오늘 5일선을 이탈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그 상승을 해주면서 5일선을 죽이지 않고 좀 살려가면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봉상 보더라도 25,000원, 27,500원 요 라인에 어쨌든 걸리는 구간은 있지만, 이러한 그 거래량들이 이 앞전에 있었던 매물들은 소화를 좀 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워낙에나 끼는 있는 놈이에요. 예전부터 보시면은 이게 월봉인데, 이제 뭐 2달, 3달 만에 뭐 4배도 가고, 그죠? 뭐 한 달 만에 더블도 가고, 이런 흐름들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도 뭐 더 러프하게 보시면은 18,000원까지는 보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아니죠. 25,000원 100원을 기준 점을 잡고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렇게 좀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량도 한 4, 500만 주 터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이드립입니다. 얘가 이제 스펙 합병을 한 종목이기는 해요. 네, 원래 좀 이제 1,000원대짜리 종목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움직여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스펙 합병을 이룬 이후에 얘도 한동안 굉장히 좀 절었어요. 주가는 뭐 700원대까지 100원대까지도 떨어졌던 종목이죠. 어쨌든 뭐 여기서부터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연들이 있고 합병을 한 이후에 700원대까지 떨어지고 이제 바닥 거래가 한번 시원하게 나오죠.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는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종목들마다. 손바뀜이 일어난다거나 상승을 의미하는 중요한 거래량과 캔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뭐 700원, 1000원 이하에서 한번 거래가 시원하게 일어났어요. 밑에 보시면. 그리고 사람 진을 빼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러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못 따라오게 거의 뭐 3배를 만들어 버립니다. 2.7배. 를 만들고 다시 이러한 사연을 겪고 있는데 지금이 왜 중요한 구간이냐면은 이제는 어쨌든 6월 달에는 한번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거 실패했어요. 실패를 하고 요 라인 1750원대를 잘 지지를 받으면서 살짝 이탈도 했지만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리봉이 되느냐 2,500원을 못 넘고 아니면은 주봉상 월봉상 보시면은 2,500원만 넘어가면 이제 역사적인 신고 같거든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드느냐 이러한 자리인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 고점에서 오늘 외국인들 75만 주 기관이 이제 사모펀드에서 40만 주가 들어왔지만 어쨌든 뭐 투신이고 연기금이고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흐름이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하이딥은. 물론 여기서 또 2,500원 못 가고 뭐 2,250원, 2,200원까지 또 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1,5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간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이렇게 거래량들이 이제 실린 것들을 보면은 바닥에서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종목 하이디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보방 댓글 누르셔서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니까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